세상이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궁금하신가요? 미지의 그림자 속에서 마침내 이상하고 매혹적인 물체가 나타나는 미공개 미스터리의 세계로 흥미진진한 여행을 준비하세요. 번호 1. 거대한 모자이크. 2019년에는 세계 최대의 손상되지 않은 모자이크가 터키 안타키아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1300년 된 이 놀라운 고고학적 보물은 면적이 800제곱미터가 넘습니다. 2010년에 이 건물이 발견되자 전문가들은 이 건물이 한때 고대 도시 안티오크에서 가장 큰 공공건물의 바닥을 빛냈다고 믿고 놀랐습니다. 526년과 528년에 발생한 지진으로 건물이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모자이크는 온전한 조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경이로움을 보호하고 전시하기 위해 특별히 지어진 호텔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타키아는 고대 로마 모자이크가 풍부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 어느 것도 이 모자이크의 장엄함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교회일 수 있는 동굴 위에 지어진 십자군 건축물인 성 베드로 교회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 모퉁이는 정말 역사가 깊습니다. 2번. 바이킹 팔찌. 이제 2014년 스코틀랜드에서 발견된 그 유명한 갤러웨이 보물과 함께 9세기로 여행을 떠나보자. 수많은 바이킹 유물 가운데 룬 문자가 새겨진 팔찌가 눈에 띈다. 2019년에 연구자들은 이를 번역하여 원래 소유자가 디코어트라는 사람인지 확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코어트가 분명한 바이킹 유물에 룬 문자로 새겨진 앵글로색슨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팔찌 또는 심지어 보물 전체가 전투에서 획득되었거나 문화 간의 평화로운 교류의 결과로 획득되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발견은 바이킹과 앵글로색슨족 사이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우리에게 믿게 한 것보다 덜 잔인했을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문명에 대한 이해의 일부를 다시 쓰도록 우리를 초대하는 발견입니다. 3번. 중국의 발견. 대마초 잔류물. 마리화나는 오늘날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이지만 마리화나는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2019년 고고학자들은 중국 파미르 산맥의 무덤 내부 향로에서 대마초 잔류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사람들이 이미 3000년 전부터 대마초를 피웠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잔류물의 높은 수준의 THC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 식물이 향정신성 특성을 위해 특별히 선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아마도 비전을 추구하는 무당이 오락적 또는 의식적 사용을 암시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유물은 엘리트 무덤에서만 발견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관행이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특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번호 4. 폴란드 청동기 시대의 미스터리. 2019년 폴란드에서는 특이한 발견으로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 철퇴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물은 제2차 세계대전 유물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 중 도클러에서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폴란드 출신이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인된다면 국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이물질이 될 것이다. 약 3000년 된 이 작품은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철퇴머리와 비슷하지만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카르파티아 산맥을 통해 폴란드에 도착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진정한 기원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번호. 청동기 시대의 금반지. 2019년 영국 컴브리아의 한 아마추어 채굴자가 독특한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3800년 전의 22캐럿 금반지였습니다. 행운의 발견은 6개월 동안 금속 탐지기를 사용해 온 빌리 복원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반지는 영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완전한 반지입니다. 금의 가치는 약 5000달러이지만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해 귀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고대 장인의 기술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현대 고고학에서 아마추어 사냥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번호 6. 영국 무덤의 발견.
2003년 영국 에식스의 도로 공사 중에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프리틀의 왕자, 더 프린스 오브 프리토에 라는 별명을 가진 6세기 앵글로색슨 무덤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무덤에 해당하는 영국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이 유적지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왕실 매장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거주자의 치아 범랑질 조각만이 남아 있었지만 발견된 물체는 그것이 왕자의 것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물품 중에는 골동품 거문고, 금화, 유리잔, 독특하게 색칠된 나무 상자 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마 점령 기간에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산 주전자도 그 희귀성이 돋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거주자가 에식스의 12여 아이 왕의 형제일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번호 7. 크로아티아의 로마 전차 2019년 크로아티아 빈코프사이 마을 근처의 고고학자들은 매혹적인 로마 매장지를 발굴했습니다. 실물 크기의 마차와 그것을 끄는 말의 뼈대잔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러한 유형의 매장은 극도로 부유한 로마 가문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큰 매장실 바닥에서 이루어졌으며 무덤의 주인은 퍼노니어, 로마 지역의 중요한 지역 지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전 세기에는 로마 전차가 전투에 사용되었지만 이때에는 행렬과 의식 행사에 사용되는 신분 상징으로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발견의 충격적인 세부사항은 마차와 말이 모두 직립자세로 묻혀있는 것으로 나타나 말이 매장되었을 당시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숫자 8.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주. 아부다비는 사치품과 보석의 대명사이지만 이러한 보물에 대한 매력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2019년 10월 고고학자들은 아부다비 해안의 마라와 섬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고 섬세한 핑크색 진주는 약 8,000년 전의 것으로 신석기 시대에는 보석이 이미 귀중한 물품이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역사가들은 이 원석이 보석과 무역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메소포타미아에서 도자기 및 기타 상품과 교환되었다고 믿습니다. 진주 외에도 고고학 유적지에서는 조개구슬, 부싯돌 화살촉 및 고급 도자기가 공개되어 그 시대의 풍부한 문화 활동을 보여줍니다. 이 발견은 다른 물건들과 함께 아부다비 루브르 박물관에서 열린 만년의 럭셔리 전시회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번호 9. 아야니스 성의 비밀. 고고학자들은 30년 넘게 터키의 아야니스 성터를 발굴해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들은 2022년 9월에 그곳에서 발견된 장식용 청동병 명판보다 더 중요하거나 독특한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은 2000년부터 자신의 영토를 통치했던 우라르트아 왕 루사 2세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보물 사냥꾼들의 인기 명소입니다. 기원전 680년에서 693년 사이 청동 명판은 아마도 왕이나 왕족이 직접 선택하여 벽에 장식으로 걸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사한 판 조각이 성 유적 안팎에서 발견되었지만 땅에서 온전하게 나온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청동 명판의 발견은 고고학자들이 한때 성이 있던 언덕에 묻혀있던 상호 연결된 4개의 새로운 방을 확인하고 발굴했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방 안에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야니스 성에는 발굴할 것이 너무 많아 앞으로 30년 동안 그곳에 고고학자들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번호 10. 묻혀있는 보물. 중국 장시성 잉탄 근처 차오양진에서 건설 공사를 하던 중 30만 개의 구리 동전이라는 놀라운 매장 보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거의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원화이며 960년에 시작되어 1279년까지 지속된 송나라 시대에 주조되었습니다. 그 동전이 어떻게 거기에 도착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지 민속에서는 그것이 1000년 전 자신의 집 기초 밑에 모든 것을 묻었던 신비한 지주의 개인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리 동전은 그다지 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30만 개를 갖는 것에는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부를 더 쉽게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금괴나 은괴로 교환했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이 동전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이 누구인지, 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교환하지 않고 구리 화폐로 부를 유지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리는 아마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번호 11. 이스라엘의 중세 반지. 2018년 초 정원사 데켈벤 시트릿, 디켈벤 신니트 은 갈릴리에 있는 공동체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던 중 식물에서 작은 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깨끗이 닦은 후 그 표면에 새겨진 사람의 형상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디켈은 자신이 발견한 내용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하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곳에서 반지가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반지에 묘사된 인물이 성 니콜라스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었던 지역 역사가와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가 후광을 가지고 있고 주교의 크로지에를 들고 있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반지의 정확한 연대를 알아내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만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 니콜라스는 서양에서는 산타클로스나 성탄절과 연관되어 있지만 중세 시대에는 여행자, 선원, 상인, 순례자의 수호성인이었습니다. 그 반지는 해안을 오가는 순례자의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인의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 12. 고대 유콘 화살. 캐나다의 북서쪽 끝 지방인 유콘, 유칸은 놀라울 정도로 얼음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유물이 드러나고 있다. 2018년 1월, 유콘의 고고학자들은 끝이 아직 가시자루에 단단히 붙어있는 구리머리 화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기는 거의 깨끗한 상태이지만 1000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 북부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구리 유물 중 하나입니다. 캐나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그 화살은 고기를 얻기 위해 술록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던 고대 사냥꾼이 쏜 것일 것입니다. 발사 당시 이 화살은 최근 기술이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약 10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의 사냥꾼들은 화살 대신 아트라테이라는 투척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는 활과 화살이 발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번호 13. 로마 도서관의 유적. 쾰르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그 역사는 1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이 놀라운 고대 로마 도서관과 같은 고대 로마 유적을 찾기에 가장 좋은 곳입니다. 이 도서관은 수세기 동안 쾰른에 번화한 중심지 거리 밑에 숨겨져 있었으며 2017년 개신교 교회가 철거된 후 마침내 발견되었습니다. 철거 후 현장을 조사하기 위해 고고학자들을 초대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고대 교회의 모습이 발견되었습니다. 당신이나 나는 이 무너져가는 벽이 도서관에 속한 것인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고고학자들에게 중요한 단서는 벽에 두루마리를 보관할 작은 구멍을 배치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도서관에 최대 2만 권의 두루마리가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고대 독일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 도서관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일 수도 있습니다. 번호 14. 고대 동굴의 정착. 아메리카 대륙의 인간 정착 역사는 최근 몇 년 동안 논쟁의 주제가 되었으며 2020년 7월 멕시코에서 이루어진 발견으로 인해 인간이 지구에 도착한 날짜가 약 15,000년 정도 늦어졌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이 3만 년 전 이 나라 북쪽의 치크위트 동굴에 살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고학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거의 2,000개의 석기를 남겼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다른 유물과 함께 많은 양의 도구로 인해 역사가들은 동굴을 많은 수의 인간이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살았던 일종의 선사시대 호텔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클로비스가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조직화된 문명이라는 기존 이론에 대한 나쁜 소식입니다. 이 동굴 거주자들이 누구든지 그들은 클로비스보다 수천 년이나 앞섰습니다. 사실 클로비스가 도착했을 때 이 신비한 문명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동굴 부지는 접근이 어렵지만 주변 지역에 탁 트인 전망을 제공합니다. 그렇다면 원시적인 방어 요새로서 이상적이었을 것입니다. 번호 15. 펠리스 보물. 펠리스 호드. 펠리스 호어드. 나는 이름은 200년 이상 영국 컴브리아주 펠리스의 여러 들판에 흩어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보물에서 첫 번째 유물이 발견된 후 가장 최근 유물이 발견되기까지의 시간은 영국 역사상 가장 특이한 보물 발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보물에는 10세기에 제작된 은반환형 브로치 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품목인 커다란 엉겅퀴 브로치는 1785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첫 번째 브로치와 거의 동일한 두 번째 브로치가 1830년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보물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는 1989년에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서로 가까이 작업하는 두 팀의 고고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큰 브로치가 원래 1930년대에 의도적으로 서로 가깝게 보관되었다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항목이 의도적으로 버려졌는지 아니면 동시에 묻혔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은 로마 노영국 시대에 처음 대중화된 스타일이지만 이 스타일은 바이킹이 채택했으며 실제로 이 브로치는 바이킹에서 유래한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번호 16. 애완동물 희생.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동물을 애완동물로 키웠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최근 이집트에서 발견된 일련의 발견에 따르면 이러한 관행이 적어도 5,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시대의 반려동물들이 항상 행복한 삶을 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제사지인 히에라콘폴리스 근처에서 많은 이국적인 동물들의 유해가 발견되었는데 죽은 뒤에는 주인 근처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마, 악어, 개코원숭이, 심지어 코끼리까지 포함된 동물들의 유해에 있는 상처와 흔적으로 볼 때 그들은 주인이 죽은 후 사후 세계에서 함께할 수 있도록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무시무시한 점은 뼈 중 일부가 죽기 오래전에 발생한 부상의 흔적을 보여줌으로써 놀랍지도 않게 가정 환경에서 하마를 통제하는 것이 때때로 폭력적인 직업임을 암시합니다. 오늘날 값비싼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국적인 동물을 소유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지위의 상징이었다고 믿어집니다. 번호 17. 앤티크 금박 피규어. 스웨덴의 고고학자들은 아스카 유적지에서 최근 발견한 사실에 여전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위에 설치된 큰 홀로 보이는 유적에서 그들은 22개의 정사각형 금박을 발견했는데 주의 깊게 열어서 조사해보면 인간형 형상이 서로를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춤추는 사람들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려한 창조물이 대략 1300년 전의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누가, 왜 만들었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중 훨씬 더 많은 조각이 발견되었으므로 모두 재건하면 30개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박 조각상은 스웨덴의 다른 곳에서도 발견되었지만 당시 기록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나 설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발견되는데 이는 그들이 같은 장소로 끌려가 그곳에 남겨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재물이었을 수도 있지만 큰 연회장에서 자리를 장식하는 장식품이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술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은 확실히 고대 예술 형식입니다.